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이 된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조용하고도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절, 제 마음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냥 예민한 분이시겠거니 했어요. 잔소리도 많고 디테일에 예민하고 예비 며느리인 제게 이것저것 간섭이 심했지만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날 결혼식 날 아침 제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마친 채 신부 대기실에 앉아 마지막 거울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하객 입장이 곧 시작된다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줄을 정리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잖니. 결혼식 메이크업은 이렇게 지나면 안 돼. 너무 야하게 보여. 내가 다시 해줄게.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농담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파우치에서 화장솜을 꺼내 들고 제 얼굴을 살짝 쓸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메이크업 선생님이 다 해주신 건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이건 너무 눈이 부어 보이잖니. 그리고 입술 색깔도 너무 진해. 신부는 청순해야지. 이렇게 지나면 안 돼.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나가 웨딩 플래너를 부르러 갔고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의 얼굴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 그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서 제 평생을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셨어요. 뭐가? 너네 엄마가 며느리 예쁘게 해주겠다는데 왜 그래?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굴 위한 결혼식이에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면 저희 둘은 왜 있는 겁니까? 그 말에 대기실 안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화장솜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표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존심이 상한 얼굴이었죠. 그날 그 사건은 결혼식장 전체 분위기를 뒤흔들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시작점에 깊은 균열을 만든 순간이었어요.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 결혼의 서막을 바꿔놓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남겨진 어머님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제게 차갑게 말했어요. 너 참 별난 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데 거절을 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고 그 순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던지는 신부 예쁘다는 말에도 웃지 않았고 사진 촬영 시간에도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 부부는 아파트 근처의 전셋집에서 조용히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신혼 첫 달부터 전화를 걸어 이제부터 매주 시댁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놨으니까 가지러 와. 그리고 이참에 내가 우리 집 청소 좀 하고 가. 어차피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니. 결혼했으니 이제 딸처럼 대해주겠다던 그 말은 결혼식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노동력이었고 나는 언제든 불러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처음 몇 번은 아무 말 없이 시댁에 갔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저를 부엌에 세워놓고
음식을 하는 동안 말도 없이 지켜보게 했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은 여기 넣으면 되나요? 어머님, 오늘 저녁엔 뭘 준비할까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알아서 해. 그 무표정 속에 담긴 싸늘한 무시는 차라리 대놓고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계속 어머님을 두둔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좀 무뚝뚝해 말투가 그런 거지 마음은 안 그래. 결혼식 때도 그렇고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엄마 비상식적이신 분 아니야. 네가 잘하면 엄마도 너한테 더 잘해주실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죠. 그럼 난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네가 잘하면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매주 시댁에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시댁에 오는 손님들 챙겨. 나도 사람이야. 어머님도 당신도 다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나만 참고 있잖아. 남편은 침묵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댁에 가는 걸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시댁에 얼굴을 자주 비추지 않는 저를 두고 친척들에게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 이야기는 고스란히 남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줄 알아? 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게 하는데?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날 밤 우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심한 말들이 오가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퇴근도 하지 않은 채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고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적당히 살자.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결혼이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주말마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복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세탁기 안을 확인하고 침대 시트를 들춰보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댁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님 말이야, 결혼식 전에 내 얼굴이 너무 진해서 친척들 보기 민망했다고 아직도 말하고 다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결혼식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 그냥 개인적인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망신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문제 있는 신부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 없이 밥만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님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제 편을 들어줬던 그 순간이 정말 신기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그 사람이 날 지켜준 건 그날뿐이었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다음 주 일요일 시댁 식사 자리에 제가 먼저 어머님께 할 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시댁 식사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밥상 앞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너네 먹이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음식인데 꼭 그렇게 맛없는 밥 억지로 먹는 것처럼 티를 내야겠니? 내가 너희 엄마였으면 그렇게 내 성에 무시하며 예의 없게 굴었겠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 성에 무시한 적 없어요. 저 어머님께 예의 갖추려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참고 어머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게 예의 없어서였을까요? 저의 말에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대꾸하며 대드는 거니?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님께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진심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 사람 상처 주지 말아요. 어머님은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 후로 며칠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고 간호해 드리려고 하면 손을 툭툭 뿌리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죽을 끓여 병원에 찾아갔고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어머님이 드시지 않더라도 조용히 식탁에 올려두고 나왔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 해도 외면하셨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어머님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지 않니? 라는 말 한마디였고 그 다음엔 집에 가서 쉬었다 와도 되라는 말이었어요. 하루는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오늘은 뭐 해왔니?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따뜻하진 않았지만 거절의 기색은 없었어요. 그게 저에겐 너무 큰 변화로 느껴졌어요. 병원에 계신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더 이상 뿌리치지 않으셨고 제가 죽을 떠들이면 가만히 받으셨고 저녁이면 저를 조용히 앉혀 힘들 텐데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들 보면서 나는 저런 못된 시어머니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런 시어머니였네. 내가 너무 너를 함부로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내 아들 귀한 것만 생각하고 네가 내 아들, 내 가족한테 잘해주기만 강요했어. 너도 내 가족인데 말로는 딸같이 대하겠다고 하면서 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지 못했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맘고생 많았지? 네가 나를 이해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덧붙이셨어요. 결혼식 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했어. 그리고 너를 내 멋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도 사람들한테 안 좋게 말하고 다닌 것도 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건 서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했고,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어머님은 퇴원하신 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셨어요. 직접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셨고, 가끔은 저와 단둘이 점심 약속을 잡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저의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이며 제 편에 서주었어요. 결혼 초의 갈등과 상처가 무색할 만큼 지금의 우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가끔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해요. 그때 당신 엄마가 메이크업 지우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때 내가 잘못 말했으면 우리 결혼식 망했을걸. 그런 농담을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정성스럽게 싸놓은 반찬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던 콩자반이야. 예전에 내가 한 번 맛있다고 했잖니. 순간 울컥했어요. 그 작은 반찬 하나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말로는 미처 다 표현되지 않는 조심스럽게 건네는 화해의 신호 같았어요. 마치 친정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스타일 등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문득문득 꺼내주시는 것처럼 시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질 만큼 큰 벽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조금씩 풀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결혼식 날을 떠올립니다. 긴장했던 그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줄을 만지며 시어머니를 마주했던 그 순간, 그리고 신랑의 단호했던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어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진심, 어린 대화와 끊임없는 노력만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 간다는 건 참으로 긴 여정이지만 그 속에 담긴 용기와 이해는 어떤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주죠.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과 배려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